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에서 11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매트라고 합니다. 현재는 유학 컨설팅을 하면서 스피킹, 라이팅, 비즈니스 영어, 회화 레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는 미국 교육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사건인데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하버드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 자격을 박탈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지금 전 세계에서 하버드에 재학 중인 수천 명의 유학생들, 특히 한국 유학생들도 졸지에 불안정한 신분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사실 중심으로 한번 차분하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부가 왜 하버드를 제재했는가 먼저 다뤄보죠.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2025년 5월 하버드가 연방정부의 정보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반미적, 반유대주의적 분위기를 방치하거나 조장했으며 심지어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정황이 있다면서 국제학생 수용 자격을 박탈을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노엠은 하버드가 테러 동조자나 반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들을 공격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을 했죠. 또한 2024년까지 중국의 준군사 조직 소속 인원들에게 캠퍼스에서 훈련을 제공했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의 높은 등록금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죠. 즉 정부 측은 이번 제재를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DHS 국토안보부 측은 하버드가 연방정부의 기본적인 보고 요구조차 무시했다면서 반미 사상과 반유대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미국 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기 위해선 학생 비자 프로그램 SEVP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인증은 정부가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보통 명백한 법 위반이나 운영상의 비리가 등이 있어야 하죠. 근데 이번처럼 캠퍼스 분위기를 이유로 자격이 박탈된 사례는 전례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시간 순으로 한번 사태 전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수개월간의 갈등이 누적되고 압박이 벌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버드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 하버드 캠퍼스에서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보수 진영은 하버드를 포함해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유대인 학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결국 클로딘 게이 총장이 2024년 초 사임하는 일로 이어졌고요. 자, 그 다음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격화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내 대학들을 대상으로 반미 좌파 사상 척결을 공언하면서 특히 하버드를 급진 자유주의의 온상으로 지목을 했죠. 여기서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 중동 연구, 학생 자치 등도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2025년 3월에는 하버드를 포함한 일부 대학에 이념적 개혁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이 발송이 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학내 자치기구, 그러니까 학생회, 교수회의 권한 축소, 반미 성향 인사의 채용 및 입학 제한, DEI 프로그램 및 중동 관련 전공 전면 재검토, 그리고 외국 학생, 그리고 교수에 대한 신원조사 및 통제 강화. 하버드 측은 이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성과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요구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고 이후 2조 원이 넘는 연방 연구 지원금이 동결이 됩니다. 자, 4월 16일 국토안보부 장관 노엠은 공식 서한을 보내 하버드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최근 5년간 캠퍼스 내 불법 행위나 폭력, 시위 등에 연루된 외국인 학생들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음성, 영상 파일, 징계 기록 포함해서 4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국제학생 수용 자격을 박탈하겠다.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자, 하버드는 요구 마감일 당일
일부 자료만 제출합니다. 4월 30일이죠.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이를 두고 불충분하다면서 즉시 불만을 표명을 했죠. 노엠 장관은 하버드가 자료를 골라서 냈다면서 요청 불이행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5월 22일 목요일 국토안보부는 하버드의 SEVP 인증을 공식 철회를 합니다. 발표와 동시에 이렇게 명시했죠.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신규로 등록시킬 수 없다. 기존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로써 하버드에 재학 중인 약 6,800명의 유학생들이 졸지에 비자 불안정 상태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하버드는 이 조치가 발표된 직후 즉각적으로 반발을 표했습니다. 학교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위법이며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 공동체와 미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며 대학의 학문 그리고 연구 사명을 훼손한다. 우리는 전 세계 140여 개국 출신의 국제 학생과 학자들을 계속 초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버드는 이와 동시에 유학생 보호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 중이고 법적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4월 연방정부가 연구지원금을 동결했을 당시 행정권 남용이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이번 유학생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처분 신청과 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5월 22일 동일한 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 제프리 화이트는 학생 비자 취소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립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유학생의 비자를 즉시 취소하거나 체포, 추방할 수 없다. 비자 취소 전 구체적인 혐의와 적법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유학생의 체류 권리는 교육기관의 행정 문제와 별개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로써 하버드 유학생들은 당장 체포되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할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불확실성과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하버드 대학교는 약 6,800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이고요. 전체 학생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는 한국, 중국, 인도, 캐나다, 영국 등에서 온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요. 한국 유학생들도 매년 400명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재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토안보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인 유학생을 수용할 수 없고 기존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즉 F1 유학 비자 또는 J1 교환 연구 비자를 보유한 유학생들이 하버드에 계속 재학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보통 이런 경우 학생들은 30일 내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하거나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법원의 판결로 인해 즉각적인 강제 출국 조치는 유예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유학생들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박사 과정 2년 차인데 갑자기 연구실을 옮기기 어렵거나 아니면 3학년의 학부생인데 학점 호환 문제로 다른 학교에서 학위 이수가 어려울 수 있고요. 아니면 하버드 입학을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인생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유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하버드 진학을 앞두고 있던 입학생들도 비자 서류 I-20 같은 비자 서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국 명문대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특히 고액의 학비와 유학 준비에 투입한 시간과 자원이 많은 만큼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미국 교육계 전반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교수진, 이민법 전문가, 국제교육단체들 모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문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평가를 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 피파 노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수업에선 외국인 학생이 90% 이상입니다. 이들을 받지 못하면 수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미국 교육의 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유학생들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 하버드에 와 있는데 그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학생들의 심리적 타격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제교육협회 NAFSA의 CEO인 판타 아우 박사는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제교육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위협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학자이자 연구자이며 미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다. 또한 미국 내 유학생들은 매년 약 430억 달러, 약 58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고 이번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 소속 정책 분석가 에런 라이클린 멜닉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무고한 유학생들을 정치 싸움에 말려들게 했다. 이 학생들은 어떠한 잘못도 없고 그저 정치적 인질로 잡힌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법적 절차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방 하원 민주당 소속 제이미 레스킨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학문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정부의 보복 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미국 정부가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수용 자격을 박탈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을까? 그런데 하버드와 같은 정상급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학생 비자 관련 규제가 있었던 적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유학 사기 관련해서 비인가 학교들이 SVP 인증을 박탈당한 사례는 존재하고, 그리고 2020년에 트럼프 1기 때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은 체류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시도했는데 당시에 하버드 그리고 MIT가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정책이 철회됐었죠. 그런데 이번처럼 정치 그리고 이념적 이유로, 그것도 미국 최고 명문 대학에 대해 정면으로 유학생 프로그램의 인증을 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제교육협회 NAFSA도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의 정책 남용이고 기존의 관리 절차를 전면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버드가 겪고 있는 상황은 교육계는 물론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이런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을 정치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버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국토안보부는 인증 취소 발표와 함께 이렇게 밝혔거든요. 하버드는 72시간 이내에 외국인 학생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 자격 회복이 가능하다. 이 말인 즉슨 기한 내에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모두 넘기면 다시 국제학생 수용대학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버드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빠른 해결책은 정부가 요구한 자료, 즉 지난 5년간 외국인 유학생이 시위에 참여했거나 징계를 받은 기록, 관련 영상, 음성 파일을 전부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빠르게 사태를 해결하고 유학생 체류 그리고 신입생 비자 발급 절차가 정상화가 되겠죠. 근데 단점은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버드는 지금껏 원칙과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 선택은 쉽지 않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하버드는 이미 일부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번 SVP 인증 취소와 관련된 별도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에 긴급 효력 정지를 요청해서 유학생 퇴출 조치를 중단시키고 본안 소송을 통해 인증 복구를 요구할 수 있겠죠. 장점은 헌법상 권리를 지킨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대학 자율성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단점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용이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학생들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이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DHS의 유학생 비자 취소 시도에 제동을 걸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하버드도 같은 전략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협상, 타협이 있겠죠. 공식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일부 조건을 수용하고 인증 복구를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개인정보가 아니라 비식별화된 통계 자료만 제출하거나 특정 시위나 사건에 대해 내부 징계 강화 조치를 발표하거나 아니면 캠퍼스 내 보안 강화를 약속하는 선에서 타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조가 매우 공격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상 여지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SVP 인증 재신청이 있겠는데 이론상으로는 하버드가 새로운 기관처럼 SVP 인증을 재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오래 걸리죠. 그리고 신청 중에는 외국인 학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기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정치적 여론전이 있겠죠. 하버드는 정치권, 동문, 국제사회, 기업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어서 공공 여론을 통해 반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면서 하버드를 지지하고 있고 해외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 행정부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향후 일정을 좀 보자면 DHS가 제시한 72시간 이내, 그러니까 5월 말 주말까지 전면 자료를 제출하면 인증 복구가 가능한데, 그리고 법원에 있어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는 일시적 효력 정지 후 본안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당장 추방되진 않지만 향후 학기 등록이나 비자 연장, 불가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사안이 다음 대선 국면으로까지 번질 경우에는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번 사태는 하버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미국 유학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선례로 보이는데요. 만약 하버드조차 정치적 갈등 속에서 유학생 자격을 잃을 수 있다면 다른 대학들도 안전하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유학을 준비 중인 우리 한국 유학생분들과 혹은 한국 학생분들과 학부모들은 대학의 교육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까지 고려하게 돼야 될 수 있고요. 동시에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협상 카드로 삼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하버드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해당 사태가 미국 고등교육 역사에 길이 남을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분들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나올 이 하버드 대학의 공지와 판결 소식에 계속 주목을 하는 게 좋겠고, 저도 관련해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오면 또 팔로우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덕분에 이 채널을 활성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미국 유학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유학생이시거나 학부모이시거나 아니면 유학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 사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은 그 외에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실 게 있다면 댓글로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